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월간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된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imulation Based Machine Shop Operation Scheduling System for Energy Cost Reduction으로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절감할 수 있는 스케줄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공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이제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산업시스템공학과 공학 박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강사로 산업시스템공학과에서 강사를 하다가 그리고 2016년부터 텍사스 A&M 커머스에서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리고 202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0년에 이제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이제 와서 계속 교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는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최적화, 디지털 트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다 하긴 하지만은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주로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그 각각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자율 의사결정을 가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의사결정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이 시스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구현을 해놓고 그것들의 이제 환경이 다양한 환경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개별 에이전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토대로 시스템 성능을 예측한 기법이고요. 사회과학 쪽에서도 많이 쓰이지만은 이제는 일반 공학적인 이제 분석 방법,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 사슬망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다양한 시스템 분석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게임 엔진 기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이제 게미피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게임화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에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실제 연구나 실제 시스템에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기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연계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오늘 발표하게 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기법이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상 세계에 그대로 구현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성능을 예측해보고 결국에 거기서 얻어진 이득을 그죠 스케줄 미리 사전에 예약된 예측된 어, 상황 결과 값으로 예측을 하고 그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이 만약 수행됐다면 스케줄이 계획이 됐다면 결국 그거를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는 그런 이렇게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정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발표의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는 이제 관과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에너지의 17%, 대략 17% 에너지 소비하는 미국의 경우도 봐도 이제 2018년 총 에너지의 31%가 산업용에 소비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환경오염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핵심은 이 에너지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특히나 그렇다고 발전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을 계속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발전을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 비용 특히 가격 경쟁에서도 많이 이런 변화가 반영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라고 디맨드 리스폰스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전력을 예전에는 이제 계약하고 그냥 사용을 했었다면 가격이 항상 동일했고 사용량에 대해서 그냥 반영만 했었던 과거의 가격 정책과 다르게
이제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반응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결국 전력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이 이제 금전적 보상이나 정기료 감축 등의 이제 인센티브를 얻는 거죠. 얻어서 그것을 얻고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들이 행동을 조절하게 되겠죠. 왜냐면 점점 비용을 비용이 쌀 때, 뭐, 야간과 같이 비용이 쌀 때 전기를 소비하게 되면 좀 더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꼭 한 달 내내 같은 가격을, 사용량에 대해서 같은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좀 더, 절약해서, 아니, 좀 더 값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반응 프로그램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뭐냐면 특정 시간대에 가격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Time of Use, TOU, 그리고 실시간 전력 가격을 납부하는 Real Time Pric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시간대에 사용하겠다 해서 이제 가격을 이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에 주로 사용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좀 더 절약할 수 있겠죠, 전기료를. 아니면은 애시당초 그냥 내가 그 실시간으로 전기가 하루에 많이 사용할 때 비싸지고 적게 사용하면 수요가 낮으면 싸지니까 그거에 뭐 유동성 있게 그냥 소비자가 항상 특정 시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가격을 이제 실시간 가격에 따라서 납부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두 가지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남들이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행동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행동이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회피해서 비용 절감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 수요들이 분산되는 효과.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초과가 돼서 공급망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어, 굉장히 이상적인, 그렇죠? 이상적인 상황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겠죠. 예, 목표고, 플랫 레이트, 픽스 레이트는 뭐 이제 과거의 가격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 대상으로 했던 이제 투싼,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에 있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투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공급자가 이제 투싼 일렉트릭 파워라고 TEP라고, TEP가 이제 그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곳의 수요 반응 프로그램을 보자 보면, 예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픽과 오픽 해가지고 최대 수요 발생하는 이제 수요가 많은 온픽, 그리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프픽, 그 두 가지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요. 시간대를 나눠서, 물론 계절별로 다르지만, 여름하고 겨울이 다르지만, 그 온픽과 오프픽, 그 타임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가격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 지역이, 이제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이라서 특히나 이제 2시부터 8시.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엄청 일찍 뜹니다. 엄청 일찍 뜨고 여름에. 그리고 이제 엄청 늦게 지기도 해요. 하루가 엄청 긴데 그 애리조나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더 적도 지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멕시코 경계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시부터 8시까지가 이제 온픽 아워라고 해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도를 쉽게 넘어가요. 40도 내외. 우리나라 온도를 셀시어스로 하자면 40도 내외이기 때문에 2시부터 8시 그 부분을 해가 져도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게 돌로 돼 있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기도 하고 이기 때문에 이제 잘 식지 않잖아요. 바위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8시까지 6시에 해가지고 7시에 해가지고 아니 사실 8시에 지기도 하는데 이 구간 내내 이제 열이 계속 올라가서 8시에도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서 8시는 온픽이라고 하고 오프픽이라면 8시 이후에 midnight 자정까지 아니면 전날 자정부터 이제 당일 거의 오전이죠. 오후 2시까지 이제 오픽해서 이렇게 온픽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하루 6시간이죠. 하루 6시간.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온픽일 때는 이제 14.94 센트 킬로와트당, 그리고 이제 오프픽일 때는 11.12센트 아주 킬로와트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력을 쓴다고 해도 이쪽은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쪽 지역이 0도 아니면 1도입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난방 기구를 킬 일이 많지 않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서 추위를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난방 기구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픽하고 오프픽도 당연히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다르고 온픽은 사실은 이제 어, 날씨 에어컨이 아니라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제 뭐라 할까 생활 전기에 더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6시에서 10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퇴근하고 5시에서 9시 저녁 소비가 많을 때 가전 기기들의 그 시간들이 온픽이고 오프픽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이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부분이 사실은 서머에 온픽, 오프픽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리조나 투선을 보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40도가 쉽게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 전체로 봤을 때 평균이 38도예요. 그래서 물론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 저녁에 점심에는 진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38도라서 그렇게 높게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심하고 낮 한가운데는 45도, 50도, 직사광선 받으면 50도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사진을 표현하자면 이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왼쪽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선인장밖에 없고요. 돌밖에 없습니다. 나무 가로수도 없어요. 너무 더운 곳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뭐 계란 같은 거 아무 돌에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바로 익어버리고요. 이렇게 주의편도 많습니다. 너무 더워서 걸어가면은 이제 많이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맨날 이런 이제 여름에는 이런 경고가 된다라는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라는 이제 경고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거의 켜고 하루 종일 지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당연히 그 2시에서 아까 전에 말한 8시 사이에는 상당히 더워지니까 40도가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에어컨 자체가 같은 온도로 맞춰놔도 가동 전력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온피가오에는 당연히 과도한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력 업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정부 기관 사실 전력 업체는 사설 업체지만은 정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기관들을 이제 방위산업체 급으로 취급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최대 수요 발생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그 투선 일렉트리시 파워 전력 업체가 지역 산업체들한테 이제 요구를 합니다. 특히나 뭐라고 할까 가동을 중단시켜라 라는 요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여기 방위산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애리조나 지역이 이제 레이티안이라고 방위산업 미국의 최대 방위산업체 한 곳의 본사이기도 해요. 투선 지역이. 그래서 근처가 다 이제 뭐 헬리콥터라든지 탱크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도급 업체가 결국 정부의 요건에서 독립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위산업체들 중심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온피가 오려면 아예 공장을 닫아라. 아니면 예, 얼마 이상 사용하지 않게 공장을 돌려라, 가동시켜라라는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큰 요구라서 안 그러면은 그 공장에 영원히 전환 안 한다든 전력을 아예 공급을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한 달 내내 공급을 안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 어, 협조 공문이 아니라 거의 협박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야 하고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전력회사에 전화가 왔다. 니네 이제 너희 회사에서 뭐 여기 지금 너무 전력이 도시 전체가 정전될 것 같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깐 쓰지 마라 라고 하면은 계획에 없는 생산 계획이 없이 그냥 전화가 오면은 알았다고 하고 그냥 공장을 두세 시간 가동하지 말아야 돼요. 뭐 그렇게 뭐 룰입니다. 규칙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체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생산업체, 제조업체 뭐 비용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뭐 24시간 가동을 하고 3교대를 시키고 뭐 그런 아이디어란 스케줄은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니까요. 너무나 이제 여름 이제 극한 온도죠. 극한 기후에서 이제 산업체들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 환경에 결국에는 이제 순응해야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산업체들은
어차피 이윤을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은 요구를 했었죠. 이 연구가 수행되게 된 배경을 방금 설명해 드렸고, 이거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산 계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전력 소비량을 예측을 해야 되고, 그쵸?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생산 계획을 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당시에 사실 디지털 트윈이 이제 많이 반영되기 전에 연구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한국에서 유행하기 전에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머신사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제조 공정을 결국에 스케줄링을 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기반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그 스케줄된 정보를 다시 회사에 산업체에 줌으로써 산업체가 그거를 이제 컨트롤, 그렇죠? CNC 머신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컨트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소비를 절감시키고, 이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력 회사에 밉보이지 않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도를 잠깐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제안한 구조도를 살펴보자면, 뒤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절삭기계입니다. CNC 절삭기계고, 그 절삭기계에다가 이제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들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된 센서들에 대해서 얻어진 정보를 뭐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정보를 뭐랄까 서버에다가 실시간으로 보내고, 서버 컴퓨터에서는 그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동시키고 생산 예측을 해서 생산 스케줄을 짜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한테 주냐? 그 상황은 이제 그 현장 내부에 서거든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고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이제 매니저한테 이제 앱으로 정보를 전송해주면 매니저가 그쪽 기계 뭐 그쪽 그러면 뭐 여기 절삭 플랜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뭐 그런 식으로 피드백 과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스케줄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되는데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자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파워미터입니다. 파워미터가 뭐냐면 이제 전력의 이제 소비량을 계속 추적하는, 그죠? 소비량을 추적하는 이제 센서죠. 그래서 파워미터를 각 이제 개별 CNC 머신에 이제 설치를 이제 해가지고, 그 설치한 거를 가지고 데이터가 결국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가고,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국엔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분석된 결과는 또 스마트폰에서 분석된 결과를 이제 받아봄으로써, 그래서 CNC 머신으로 지금 제품을 뭐 머신인 파라미터, 그렇죠? 머신인 파라미터, 뭐 가공 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그죠? 절삭할 때 이제 깎여나가는 그 깊이를 좀 조정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깎여나가는 속도들을 이제 조정한다든지 함으로써 전력의 수요량을 개별 머신마다 이제 좀 조정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장 자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양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준선을 이제 초과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워닝, 위험성 감지하는 걸 매니저한테 알려줘서, 매니저는 야, 이러다가 공장 전력 공급이 끊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하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큰 부분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라인 센서들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인라인 센서들을 보시면 그 CNC 기계,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했던 게 오쿠마 트윈스타 CNC 머신이라고, 저희가 이제 상당히 큰 기계인데, 그 기계를 실제로 기계에 사실은 이제 센서들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원래 사용하던 기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 IoT가 연계된 기계들이 아니라 원래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들에게 이 디지털 트윈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리얼타임 모니터링 IoT의 개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도 기존에 있는 산업체들이 굳이 특수 기술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술도 아닌데
그거를 위해서 새 기계, 몇십억, 몇백억짜리 기계들을 사서 공장을 다시 짓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 생산 라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품질 자체.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기계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IoT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과제고요.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파워미터를 이제 연결을 했고요. CNC 머신 어차피 전력 들어가는 회선에 다 연결을 하면 그 얼마나 이제 전력을 실시간으로 소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게 리프렉터미터라고 절삭유의 농도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삭유가 사실은 이제 제품의 품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NC 이제 머신이 이제 툴이 이제 돌잖아요. 돌면서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같은 이제 케이스만 봐도 스마트폰의 케이스만 봐도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냥 철판이죠. 철판을 이제 깎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매끈하게 그죠? 근데 이제 깎아내야 되는데 그 절삭유가 없으면 이게 뭐라 할까 마모, 파편 뭐 그런 것들이 뭐 발생하는 열도 그렇고요. 열도 심하게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도구도 마모가 빨라지고 아니면은 제품 원래 이제 철 부분도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절삭유 옆에 같이 뿌려주게 되는데 절삭유가 그냥 하나의 절삭유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냉각수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삭유의 농도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그런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죠? 유지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향상도 좋겠지만은 사실은 품질 유지를 시킬 수 있으면 에너지 소비량만 줄일 수 있어도 동일한 품질의 에너지 소비량만 줄일 수 있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제 그 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깎아나가는 툴의 이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그 떨모메터, 절삭 공구의 온도, 툴 템퍼리처를 모니터링하는 떨모메터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할까? 세 가지의 정보가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만 본 겁니다. 그 세 가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쿠마 이제 트윈스타 CNC 머신 하나의 머신을 가지고 이제 해봄으로써 현장에 있는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거기서 이제 안전성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데 다 보급을 하는 게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행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시면 우측과 같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제가 이게 다 공개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논문에서만 이제 공개가 된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파워미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파워미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우측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계기판에 이제 전력 사용되는데 연결만 해놓으면 전력 소비량을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계를 함부로 끄지는 않습니다. CNC 머신은 사실은 공장에서 24시간 가동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작업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업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켜놓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사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각 기계마다 전력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어떤 동작에 따라서 얼마큼 들어가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도 않고 연구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랄까 모터를 얼마의 속도 돌렸을 때 전력이 얼만큼 소비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그쪽 이제 제조를 실제 만드는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그냥 위험할 수 있으니까 껐다 켰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항상 켜놓은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기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가공물이 오면 이제 머신이 이제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 머신이 이 투 스테이지밖에 없어요. 투 스테이지밖에 없는데 보시면 아이들 할 때 일정 구분이 있고 그리고 머신닝 할 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모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제 절삭 도구가 깎고 뭐 다시 띄워서 뭐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CNC 머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력이 계속 소비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뒷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실은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전력 사용하는 그 패턴이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제품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좀 더 크게 기계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후면부였고 이게 이 앞에 전에 했던 게 측면부였다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전면부인데요.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계를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게 문인데 문을 열고 안에 뭐 알루미늄 처리라든지 부품을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깎아나가는 거죠. CNC 머신이. 그래서 이제 절삭 품질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방지되지 않기 위해서 절삭유를 사용하는데 일정 농도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업체, 기존의 이제 뭐 여기 사실은 굉장히 비싼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저희가 들면 알만한 제품을 만드는 군수업체이기 때문에 어, 헬리콥터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헬리콥터 실제로 되게 비싼 헬리콥터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머신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작업장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모든 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방위산업체니까 군수업체니까 시큐리티도 굉장히 하이 레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 저도 진행할 때 매번 검사받고 뭐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절삭유를 리얼타임 모니터링하는 도구 자체가 당연히 없겠죠. 옛날 기기니까. 그래서 IoT 개념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의 기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절삭유 농도 데이터를 수집을 위해서 굴절기를 직접 만들었어요. 라즈베리 파이 이용해가지고 직접 만들었는데요. A 부분 그림에 지금 하단에 보이는 A와 B가 있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유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해서 무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리프렉터미터 수동 리프렉터미터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왜 만들게 됐냐면 사실은 온라인 센싱이라고 해가지고 인라인 센싱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인라인인데 실시간 모니터링 굴절계 자체가 가격이 하나당 2, 300만 원 적게는 많게는 500에서 1000만 원씩 요구합니다. 근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서 그렇게 기계가 30대가 넘고 40대가 넘고 하는데 뭐 3, 4, 5억을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뭐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비해서 그 수동 매뉴얼 이제 굴절개는 20만 원도 안 해요. 20만 원도 안 해요. 5만 원, 10만 원도 안 하군요. 예, 5만 원 정도 합니다. 50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0달러 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20만 원 이내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왜냐면 이게 되게 실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용된 기술 자체가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아래와 같이 리프렉터미터 이미지가 모여지게 되는데 여기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 활용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방금 지금 이미지에 리프렉터미터 이미지를 보면 눈금들이 있어요. 눈금들이 있는데 뭐 블루, 파란 영역과 하얀 영역이 있죠. 그 경계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굴절기에서 농도, 아까 전에 그 기름의 이제 농도를 말하는 거군요. 절삭유의 농도. 그래서 그게 어느 일정 수준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위에 파란 영역이 자세히 보시면 파란 영역의 상부에는 하얗죠. 그리고 밑에 부분 하얀 영역에도 검은색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어두워요. 그래서 다 하얗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포인트씩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미지 프로세스, 컴퓨터 비전 테크닉을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서 위에가 전체가 블루 영역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화이트 영역은 하얀 영역은 아래 어디까지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는 왼쪽에 볼더 라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볼더 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 사실 보시면 이런 데 보면 여기는 하얗죠. 여기도 하얗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검해요. 어디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디텍트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 비전 이용해서 결국에 이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한 거죠. 그래서 팀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담당해서 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델링도 만들고 뭐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굴절계를 모니터링 굴절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그리고 이제 템퍼리처 툴 템퍼리처 쟤는 센서는 원래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설치해서 실시간 데이터 서버 이제 실시간 서버에다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어차피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하시면 와이파이 모듈은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 모듈까지 그냥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같이 설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설치해서 결국 서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에다가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서버 섹션까지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통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공 중인 제품의
디자인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feed rate라든지 절삭 할 때 feed rate 이제 보시면은 얼마큼 깊이로 이제 얼마나 속도 이제 깎아나갈 때 속도죠. 속도가 이제 모터가 도는 속도가 있고 스핀들 스피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부착된 가공품이 들어가는 속도가 있죠. 이렇게 feed rate죠, 그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depth of cut 깊이 어느 정도 될까? depth of cut 거의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이트들, 이런 레이트들, 스피드를 결국 변경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못 바꾸니까 그죠? 제품 디자인은 항상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머신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이런 내가 전기를 얼마 사용하고 쿨런트 농도가 얼마고 템퍼리처가 얼마인지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아시면 보면 알겠지만 기기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앱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가 현재고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예측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예, 쿨런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툴 템퍼리처도 그렇고 절삭유 뭐 그리고 툴의 온도 아까 전에 말했던 전기의 소비량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이렇게 예측 모델 만들어가지고 점점점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이걸 보면서 우리 기기 어디 부분 몇 번 기계 이러면 이거 잘못되겠는 걸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기계예요. 지금 하나의 기계 모습이고요. 그 하나의 기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그 공장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활용해서 공장 전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 아까 전에 CNC 머신 하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굳이 또 시간상 관계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 전체적인 공정 플로우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과정들, 이제 순차는 다 이 시뮬레이션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높은 게임 엔진이라든지 3D 기반의 아니면은 저희 이제 디스크리 이벤트 시뮬레이션 같은 그렇죠? 뭐 아니면 그거를 또 리얼타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왜 3D로 구현하지 않았냐 2D나 3D 이미지로 액티비티들을 구현하지 않았냐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맞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보여주는 거에 아직 디지털 트윈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실시한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그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업체에서도 실제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활용하다 보니까 부하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교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시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느려집니다. 나중에 시뮬레이션 만들고 게임 엔진 만들고 막 그러면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공장이 커지면 물류센터가 커지고 그러면 엄청 느려져서 버퍼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하면은 어, 상대적 모델이 간단하니까 그죠? 그래서 빨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너지 컨섬션 모델링은 결국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만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스타트를, 컷, 아이들 해가지고 초기 시작 시간, 결삭 시간, 유효 시간. 그래서 초기 스타트, 그러니까 원래 기계는 처음에 꺼져 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가동했을 때 초기 스타트. 이제 가동 이제 다 멈출 때까지 스타트 타임이라고 해서 초기 시작 시간. 저희가 이제 제한한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여기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모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간, 그리고 이제 절삭 시간, 유효 시간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모델을 만들 때 애디티브 리그레션,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항회귀 모형이죠. 다항회귀 모형인데 차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다항회귀 모델을 이제 최종 모델을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핀들 스피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스핀들 스피드하고 피드 레이트 그리고 데프트 오브 컷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파라미터. 근데 스핀들 스피드는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이렇게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비선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에너지 소비량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최종 모델을 찾아서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이 모델을 적용을 했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전에 지금 데이터 실제로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행한 실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피드는 이제 세 가지 레벨만 봤습니다. 3수준. 그래서 3 by 3, 그렇죠? 실험을 실시했고요. 팩토리얼 익스페리먼트 해서. 그리고 이제 50, 25, 그리고 이제 인치 per 미터 해가지고 5, 25, 50 그렇게 했고요. 데프트 오브 컷은 0.1인치, 0.2인치, 0.3인치. 그래서 제품 디자인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인치들을 이제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품들이 비싸니까 부품들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부품들이 이런 소재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아니면 뭐랄까, 그리고 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왁스 같은 거죠. 왁스죠. 왁스 같은 거는 연습할 때 우리가 싸니까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제품 만들 때는 이런 금속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요즘엔 또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더 비싸기도 한데, 예, 그래서 실험을 무한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실험 계획법 세워가지고 팩토리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를 보자면은 이제 트라이얼 넘버고요. 사실은 다 비선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서 보여준다는 거는 이게 비선형이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트라이얼 넘버이기 때문에 좀 그 쉐입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각각의 실험 케이스들 간에 이 쉐입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만든 예측 모델이라고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뭐랄까 정확도가 높았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다 예측을 일정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발된 모델, 그러니까 리그레션 이제 애디티브 다항회귀 모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디티브 리그레션 모델 자체가 이미 이게 인공지능 모델이죠. 머신러닝 모델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에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어, 그 시뮬레이션 스케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스케줄링.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What if 모드가 있고요. 옵티미제이션 모드가 있습니다. What if 모드는 말 그대로 주어진 시나리오를 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기반에 주어진 스케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옵티미제이션 모드는 총 에너지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근사최적 스케줄을 찾습니다. 왜 근사최적 스케줄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케줄링 문제는 최적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사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 1은 RTP 정책에서 상황에서 작업을 변화시키는 기계 상태를 스케줄링하는 거고, 기계 상태 아까 전에 말했죠. 뭐 아이들이라든지, 그렇죠? BG 거기서 이제 파라미터 변경하는 거고, 옵션 2는 기계 가동.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기계를 켜고 끄고 할 때 킬 때 엄청나게 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가 시동 걸 때, 자동차도 시동 걸 때, 그죠? 그래서 연료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가동 순서를 어떻게 키는 것이 가장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예, 그래서 와리프 모드를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 3개만 고려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루에 이제 스케줄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3분의 2의 작업을 주간 근무에 할당한 거예요. 현재 정책이에요. 현재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3분의 2의 작업을 야간 근무에 할당합니다. 이건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간 근무에 할당하는 것도 당연히 저렴해지겠죠. 그죠? 이건 당연히 예측을 해봐도 저렴해질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간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작업자가 과연 있을까? 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노동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분석을 여기서는 하진 않았고요. 노동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현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을 3분의 1 증가시키고 주간과 야간의 작업을 동일하게 할당함.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작업을 증가시킴으로써 주간과 야간 작업량이 동일해지면은 균일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 상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이 안정스럽겠죠. 왜냐면 사람이 간성이라는 법칙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계속 한 시간당 뭐 2개씩 생산하고 있었으면은 뭐 야간이라도 계속 2개씩 생산하는, 그래서 뭔가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그것으로 그런 상태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에러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 번째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리시티 코스트를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고 오른쪽에 유닛 프로덕티비티 일렉트릭 코스트를 보시면은 일렉트릭 코스트를 보시면은 단위 가격이죠. 오른쪽은 단위 가격이에요. 단위 가격 보시면은 당연히 두 번째 시나리오 가장 저렴합니다.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간과 야간,
주간과 야간 어떻게 비용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야간 원래 전력량이 생산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전력량 자체가 싸니까 이제 조금 더 싸죠. 여기 어쨌든 건데 이제 유닛 코스트로 봤을 때는 뭐냐? 당연히 야간이 전력 비용이 가장 저렴할 때니까, 그쵸? 되도록 많은 작업을 야간에 하면 가장 단위 가격이 싸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야간에 일할 수 있는 작업자들을 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결정자가 보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예, 저희는 그냥 제안만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옵티미제이션 모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 모듈을 보자면요. 아까 전에 옵션 1으로 그 리얼타임 프라이싱, 실시간 가격 정책 상황에서 작업 변환을 위한 기계 상태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총 전력 사용을 저희가 전력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별 총 전력 비용을 계산하는 식이고요. 이 부분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었고, 이 부분은 세 가지 파트, 초기 상태, 그리고 중간 상태, 뭐 아까 전에 말했죠. 유유 상태하고 가동 상태, 그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었고, 이때 이 파라미터로서 머시닝 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머시닝 스테이트 SM, 그리고 스타팅 스테이트는 S, 그리고 이제 SS, 그리고 change over state는 SC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바이너리로 1, 0 이런 스테이트에 해당한다. 1, starting state가 1, 아니다 0, 뭐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놨고요. 구현을 해놨고 이 기계열대열 상태에 대한 제약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왜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 기계는 반드시 하나의 상태에만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력 소비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유 상태 2번이 이제 그 상태, 그러니까 1이 idle state고 2가 이제 off state, off state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decision variable이 그 개별 그러니까 기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시죠? 옵티미제이션에서. 그러니까 머신닝 파라미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사실 이쪽이 없고요. 여기 상태를 어떤 상태로 할까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 가동 턴온 순서 스케줄링인데요. 과연 언제 킬까? 어떤 기계부터 켜야 할까? 어떤 기계를 끄고 켜야 될까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는 한 번만 한 번 키면 계속 이제 가동을 하고 있다는 제약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스케줄링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구동이 되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다 키는 순서니까 다 켜져야지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다 켜져야 되는 건데 누구부터 킬까? 왜냐면 이거를 왜 고려하게 되냐면 셧다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응급 상황에 끄라고 전화 오면 TEP에서 전력회사에서 전화 오면 어차피 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4시 정도에 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킬게요. 킬 때 순서 중요합니다. 이게 기계가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돈으로 굉장히 세이빙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옵션 1 같은 경우에는 작업 변환을 위해서 기계 상태 스케줄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계를 꺼도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상태가 이제 좀 이해를 좀 더 줬자면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아이들이거나 머신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업자들이 이제 이 기계는 꺼도 되는구나 안 쓰니까 그런 걸 알 수 있게 옵션 1에 대한 결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옵티밋 스케줄을 짜고 보니까 17대나 이제 뭐랄까 더 많이 꺼도 되더라고요. 꺼도 돼도 작업에 영향도 안 미치고. 그래서 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당 423달러. 야간 시프트가 그래서 2일 기준으로 봤어요. 매일 하루도 보지 않고 제품 생산 시간이나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일 단위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로 하면은 더 많고 1년으로 보면은 상당히 더 많은 액수를 이제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가격이 너무 적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약 조건에 제가 언급하는데 한 제품입니다. 한 제품. 모델이 하나예요. 모델 하나를 모델 하나에 이 정도 비용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모델 하나만 고려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이 연구에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이제 저희한테 사실 모델 몇 개까지 자기네 만들고 있는지를 공개하면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들이 모델들이 보통 2, 30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1년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제 RTP 상황에서의 작업 변화를 위한 기계 상태 스케줄링 예로 해서 이제 기계 상태 어떤 게 꺼져 있었나 꺼져 있는 기계들을 봤더니 뭐 17대가 더 꺼져 있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옵션, 이제 순서, 어떤 순서로 킬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각 기계들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얘네들을 키고, 그 다음 시간에 얘네들을 키고, 얘를 키고, 뭐 이런 식으로 키면 된다는 거고, 그랬더니,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상 관계를 결론적으로 급하게 마치자면, 에너지 코스트 리덕션 시스템은 저희가 재현을 했고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그죠? 그래서 절사교,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공작 도구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도 만들었어요. IoT 개념을 접목한 거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머신인 파라미터 컨트롤, 이제 할 수 있도록 매니저한테 이제 앱으로도 정보를 제공했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우리가 스케줄, 어, 기계 상태를 어떤 스케줄에 해야 할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스케줄을 할 수도 있고, 기계를 키고 끄는 순서만 바꿔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안 쓰는 기계를, 이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당분간 안 쓰니까 꺼놔도, 아이들 상태에 있는 것보다 꺼놔도 그것이 수익성은 더 높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에는 이제 다양한 재료도, 그러니까 다양한 모델, 그러니까 하나의 그 모델이 아니라 그 공장이 생산하는 다양한 모델 다 고려하면 좀 더 정확한 이제 가격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3D 기반의 이제 디지털 트윈, 실제로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3D 기반의 가시적으로도 디지털 트윈이 일어나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미래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에 대한 예측 결과를 다시 피드백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연구, 그리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법이 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저의 이제 에너지 코스트 리덕션 시스템 연구와 또 향후 연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